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부동산 임대차 관련 영상 찍으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언급한 적은 있었을 것 같은데 심화해서 알려드린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서 해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일단 어느 경우에 필요할까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전세금을 빼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대인이 어디에서 돈을 대출받든 자기가 구하든 자기 돈을 모아놨던 거를 주든 해서 사실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을 하든지 나중에 이 부동산 물건을 경매를 넘기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사건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갈리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집에 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사는 언젠가는 나갈 거고 결국에는 지금 해지 통보는 해놨고 그런데 이사가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금이 3억 원이면 3억 원을 돌려받기 전에는 안 나가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굳이 하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은 내가 이사 가야 될 때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보증보험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래서 허그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좀 시키는 걸로 그 절차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그를 통해서 반환받을 때 이게 필요하신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원론적으로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근거한 제도인데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때 물론 제대로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 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부에 기입이 돼요. 왜 이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가 내 계약기간 안에는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 조금 더 심화해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전세를 들어갔어요. 근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입도 안 되고 물론 등기부에 기입이 되는 물권의 한 종류인 전세권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실무상 전세 하는 그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내 전세 내가 들어가 있는 게 등기부에 공시도 되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어쨌든 집주인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집주인의 집에서 살겠다라는 계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죠? 채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가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권이 정말 강력한 권리입니다.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유권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이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물권자는 강력한 권한이 있거든요. 내 거인데 갑자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내 거를 누리고 있네? 그러면 너 나가. 왜냐면 이거 내 거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물권자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채권자인 우리 임차인이 물권자가 변동이 돼버리면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세제도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항력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팔 수는 있어요. 내가 전세를 놓은 경우에도 집주인이 나는 이거 지금 팔아야겠다. 적당한 매수자도 나타났다. 라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그걸 저지할 수는 없겠죠. 집주인 마음이니까. 물권자가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이 이거 내 집이니까 너 나가. 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계약 기간 동안은 살 수 있는 권리, 이것이 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서에다가 요새는 이제 또 별도 문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 도장 받으시잖아요. 확정일자는 또 왜 중요하냐? 대항력에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리가 이 물건이 혹시나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권을 갖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권리는 어쩔 수 없지만 뭐 근저당권 이런 것들 내 앞에 있는 확정일자보다 앞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확정일자를 가진 이후의 가압류 등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내가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근저당권이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확정일자 꼭 챙겨서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대항력은 또 어떻게 하면 갖추는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주택을 실제로 인도받고요.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을 이 주택에 했다면 대항력은 완성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는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갖춘다면 나중에 우선 변제권까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왜 필요한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꼭 이사를 가야 되는데 해지 통보도 해가지고 계약 해지됐고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돈을 안 돌려주기 때문에 내가 대항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임차권 등기를 걸어 놓으면 대항력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셔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의뢰인들한테 설명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꼭 이제 기재가 된 거 그런 거 잘 확인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 경험상으로는 서울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으신다면 한 2에서 3주 정도면 결정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 시간을 두시고 이사를 꼭 계획하고 계신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우선 변제권 얘기 말씀드리자면 우선 변제권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확정일자에 대항력까지 모두 갖춘 사람만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활용하시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의뢰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여러 번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신청을 하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수 있어요. 우편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신청 취지를 작성하실 때는 뭐 계약 기간,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을 언제 이집에 했는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는지 등등을 이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차권 등기 명령 적절한 때 꼭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